빌라 다세대 시장, 지금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전세 대출 규제와 보증 축소, 앞으로 역전세 위기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빌라 다세대 전세 시장이 흔들리면 아파트 시장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이 예전처럼 안 들어오는 상황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빌라 집주인이 예전에는 1억 원의 전세를 놓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9천만 원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세입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금액 안 올릴 테니 그냥 있어달라고 사정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전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을지 불안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게다가 6월 27일 이후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강화됐고 전세자금 대출 관련 규제도 강력하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 제도까지 막히면서 빌라 다세대 시장은 사실상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HF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보증 대체가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마저 막히면서 세입자 보호장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첫째, 세입자는 계약 전 반드시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대출 규모와 보증 가입 여부를 체크하세요. 둘째, 보증보험이 불가능하다면 계약 구조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싼 전세가 결국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집주인은 무리한 전세금 책정을 지양하고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등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넷째, 대출 규제와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계약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빌라 전세만 위험하다? 아닙니다. 이제 아파트 전세 시장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분기부터 시행된 규제가 전세 시장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빌라 전세 보증보험 가입 불가, 집주인 파산 위기 같은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란 겁니다. 이번 규제는 빌라뿐 아니라 아파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으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빌라의 약 80%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시장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전세 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90%를 초과하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이 불가능합니다. 즉, 세입자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 법인의 경우 더 엄격합니다. 합계가 80%를 넘으면 보증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 규제가 이미 2025년 8월 말부터 시행되면서 시장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첫째, 세입자는 전세 계약 시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집주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막힐 경우를 대비해 일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대출 구조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아파트 계약자 역시 합산 비율 90% 규정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대출 비중이 높은 단지일수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법인 소유 주택은 규제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투자 시 리스크를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빌라 집주인들, 지금 파산 위기에 몰린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 후속 대책이라니까 세입자만 보호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은행은 이미 가계대출 축소 지침 때문에 전세대출에 소극적입니다. 여기에 보증 요건까지 강화되면서 사실상 전세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둘째, 이번 규정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합니다. 빌라와 다세대는 시세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기초로 적정 안정가를 설정한 겁니다. 셋째, 여기에 담보인정 비율 90%를 곱해 최대 126%까지만 보증을 허용합니다. 즉, 선순위 채권과 임차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빌라 전세의 7,080%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졌고 세입자는 보호장치가 사라지고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첫째, 세입자는 계약 전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둘째, 공시가격 대비 채권 보증금 합산 비율이 126%를 초과한다면 전세 계약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집주인은 전세금 책정을 무리하게 잡지 말고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해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단계에서 세무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 리스크를 줄이셔야 합니다. 서울 빌라값 3억이라고 안심하셨나요? 1억 2천만 원이면 빌라 10평 100평 100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면 빌라 10평 100평 100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면 빌라 10평 100평 100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면 빌라 10평 100평 100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면 빌라 10평 100평 100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면 빌라 10평 100평 100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면 빌라 10평 100평 100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면 빌라 10평 100평 100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면 빌라 10평 100평 100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면 빌라 10평 100평 100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면 빌
실제로는 반토막 난 가격일 수 있습니다. 시세와 공시 가격은 전혀 다르더군요. 빌라의 경우 시세가 3억이라 해도 공시 가격은 절반 수준인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세금은 공시 가격 기준으로 매겨진다. 대출 한도 역시 공시 가격이 기준이 된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여부도 공시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 직접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공시지가 조회를 검색하세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빌라의 공시가격이 바로 뜹니다. 시세와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세요. 빌라 전세 들어가시려는 분들, 이거 모르고 계약하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빌라 계약을 할 때 단순히 시세만 보고 안전하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전세 보증보험이 거절되거나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처음엔 이런 계산을 잘 몰라서 왜 내 보증금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는지 이해가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시가격과 전세 보증 한도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빌라 시세가 3억이라고 해도 공시가격은 1억 5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바로 공시가격 126%입니다. 공시가격 1억 5천 126% 1억 8,900만 원. 대출금 보증금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전세 보증보험과 대출 모두 불가능합니다. 즉, 집주인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세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전세금 한도가 줄어듭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공시지가 조회를 검색하세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공동주택을 선택합니다. 시도, 시군구, 도로명, 번지수, 호수를 입력하면 공시가격이 바로 확인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서 집주인 대출액을 확인하세요. 그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더해 공시가격의 126%를 넘는지 꼭 계산하세요. 빌라 전세 살고 계신 분들, 지금 보증금이 하루아침에 6천만 원씩 증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땐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전세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돌려받을 걱정을 하고 집주인은 대출 때문에 발이 묶이는 겁니다. 이런 현실 요즘 주변에서 많이들 겪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1억 5천에 맞춰놨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면서 실제 보증이 가능한 금액은 8,9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결국 6천만 원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이 위험한 이유는 집주인 대출과 합쳐서 이 한도를 넘는 순간 보증보험이 아예 가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세입자가 맡긴 돈이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빌라 전세가 깡통 전세, 경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공시가격 알림이에 들어가서 내 집 주소를 입력하면 공시가격이 바로 나옵니다. 그 금액의 126%를 곱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전세 한도가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집주인이 이미 받은 대출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대출액과 내 전세 보증금을 더했을 때 앞서 계산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만 안전한 겁니다. 만약 넘는다면 그 전세 계약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전세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이제는 아파트도 보증이 끊길 수 있습니다. 빌라와 다세대 시장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나는 아파트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과 대출의 합계가 집값의 90%를 넘으면 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10억인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죠. 전세가가 5억이면 전세가율은 50%입니다. 그런데 전세금 5억에다 대출이 4억 있다면 합계는 9억이 되죠. 딱 집값의 90%까지가 보증 가능한 한도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거부합니다. 결국 전세 세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집값이 조금만 흔들려도 보증금이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살고 있거나 관심 있는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전세가를 매매가로 나누어 전세가율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집주인의 대출 금액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금과 대출을 합쳐보세요. 이 합계가 집값의 90%를 넘는지 여부가 안전의 기준입니다. 만약 90%를 초과한다면 보증보험은 불가능하고 보증금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집에 대출이 얼마 잡혀 있는지만 보고 전세 계약하셨나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세입자분들은 등기부등본에서 대출이 얼마 잡혀있구나 정도만 확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근저당 설정 금액이 대출 원금보다 훨씬 크게 잡혀있다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놓치면 전세 보증보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에서 4억을 대출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보통 근저당은 원금 그대로가 아니라 120%, 많게는 130%까지 잡습니다. 즉 4억 대출을 받았다면 근저당은 4억 8천에서 5억 2천까지 설정된다는 겁니다. 결국 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기준은 대출 원금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전세 보증금이 안전한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세요. 거기에는 근저당권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을 1.2 또는 1.3으로 나누면 실제 원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4억 8천으로 잡혀 있다면 이를 1.2로 나누면 실제 대출 원금은 약 4억이 되는 거죠. 이 계산을 통해 집주인의 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세 보증금을 더해서 보증 한도를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 아파트 전세 들어가려 하시나요? 전세 가율이 높으면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전세 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조금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다릅니다. 전세 가율이 70%, 80%를 훌쩍 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집값이 조금만 흔들려도 세입자 보증금이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5억인 지방 아파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전세 가율이 80%라면 전세가는 4억입니다. 그런데 주택금융공사의 규정은 전세금과 대출을 합쳐 집값의 90%를 넘으면 보증보험 불가입니다. 결국 5억짜리 집은 전세금과 대출 합계가 4억 5천을 넘어서는 순간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먼저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몇 %인지 계산합니다. 그 다음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의 대출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금과 대출을 더했을 때 집값의 90%를 초과하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는 순간 보증보험은 불가능하고 보증금은 그대로 위험에 빠집니다.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4억을 넣으셨나요? 대출 조금만 껴있어도 보증보험이 끊기고 보증금 전액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아파트는 전세 가율이 70%, 8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입자 보증금이 먼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계약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합시다. 전세가율 80%라면 전세금은 4억입니다. 그런데 주택금융공사의 규정은 전세금과 대출을 합쳐 집값의 90%까지만 보증입니다. 즉 한도가 4억 5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실제 확인해야 할 건 근저당 설정 금액입니다. 대출 원금이 아니라 보통 120%에서 130%로 잡혀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 나눠 계산해야 정확한 대출 규모가 나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 금액을 1.2 또는 1.3으로 나눠 실제 대출 원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전세금을 더해서 집값의 90%를 넘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만약 한도를 넘는다면 보증보험은 불가능하고 전세금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됩니다. 6월 이후 부동산 대출 규제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세계약 준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보증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6억으로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에는 전세대출마저 더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대출문이 점점 닫히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는 보증금이 위험해지고 집주인도 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이런 현실 요즘 뉴스만 봐도 체감이 되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채 연체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든 전세든 앞으로는 신중하게, 꼼꼼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뉴스에서는 전세금을 한순간에 날린 사례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둘째,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집주인의 대출 규모를 직접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 전세금과 대출 합계가 집값의 보증 한도를 넘는지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공제증서가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책임지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할 때 공제증서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안심하셨나요? 사실은 2억도 보장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전세금이 2억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겨도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다 책임져 주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이 오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제증서의 보장 한도는 계약 건당 2억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합쳐서 2억까지만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여러 명과 거래를 진행했고 사고 금액이 총 10억 원에 달한다고 해도 보장되는 금액은 고작 2억뿐입니다. 즉, 내 계약이 2억 이하라고 해서 내 전세금이 온전히 보호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는 반드시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공제증서가 있다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공제증서 외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집주인 대출 상황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해야만 전세보증금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가 더 세진 지금 내 보증금은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계산해서 지켜야 합니다. 서류는 복잡하고 계산은 낯섭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죠. 하지만 한 번의 방심이 수천만 원, 수억 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필요한 최소 점검만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보증보험과 대출 기준이 동시에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집값이 조금만 흔들려도 전세금 대출 합계가 한도를 넘기 쉬워졌다는 뜻입니다. 둘째, 서류 해석을 대출 원금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 금액 기준으로 봐야 안전합니다. 근저당은 보통 원금의 12만 130%로 잡히니까 겉으로 보이는 대출보다 실제 부담이 더 큰 구조예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가입 불가, 보장 제외가 순식간에 나옵니다. 지금 바로 10분만 투자해서 이렇게 하세요. 집 시세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내 계약의 한도에 집값의 90% 공시가격의 126% 등 안에 들어오는지 대략 가늠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 값을 1.2 또는 1.3으로 나눠 실제 원금을 추정하고 여기에 내 전세금을 더해보세요.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그 계약은 보증보험이 막힐 수 있습니다. 조건을 조정하거나 반전세월세 전환 같은 대안을 검토하세요.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실제로 확인하세요. 공제증서가 있으니 안전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충 괜찮겠지는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대출 원금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 금액을 기준으로 보세요. 숫자 한 줄 확인이 보증금 전부를 지킵니다. 보증보험과 대출 규제는 앞으로 더 촘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가족 지인과 꼭 공유해주세요.